안녕 여러분, 나비예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벌써 3월 중순이죠.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 줄이야. 벌써 이렇게. 지난주에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신나게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지냈어요. 물론 저희 같이 사는 친구들과도 파티도 하고 한국 음식도 해먹고 그랬죠. 소주를 사 먹을까 했었는데 아시안마트에 소주 한 병에 한 10유로 하거든요. 굳이 내가 그렇게 주고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가 결국엔 안 먹었죠.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네요. 나이 묻지 마세요. 숙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노노노노노. 마음만은 언제나 17살. 이고 싶다는. 저 지금 차 마시고 있어요. 안 보이나? 루이보스 보리차. 이거 맛있어요. 루이보스 보리차. 따뜻하게. 오늘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차를 한잔 마시면서 여러분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 유명한 시트콤이죠, 프렌즈. 여러분들 아마 안 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외국 생활을 위해서 공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죠. 영어 공부 차원에서도 보고 또 일단 프로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편을 다 본 건 아닌데요. 군데군데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 또 심심할 때 이렇게 지금도 가끔 보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6명의 중요 메인 캐릭터가 나오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피비. 피비 너무 좋아. 저랑 개그 코드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이는 좀 약간 재밌는 캐릭터긴 한데 너무 좀 저랑 좀 안 맞아요. 저 피비를 좋아하는데 걔는 아마 한 6차원, 7차원 되는 것 같아, 보면은. 근데 그런 캐릭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캐릭터들이 정말로 특이하고 약간의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떻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세계에도 있을 법한, 주변에 있을 법한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갑자기 프렌즈 얘기를 하냐면 영어 공부를 합시다 이런 건 아니고요. 하우스 쉐어, 하우스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을 같이 사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돈이 여유가 있다면 나 혼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편하죠. 누구 간섭당할 것도 없고 참견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고 완전 내 세상이죠. 너무나도 좋겠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요. 우리는 그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쉐어를 해야겠죠. 그럼 이제 남들과 대부분 이게 외국 사람들, 외국 친구들과 이렇게 집을 쉐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약간 발생되는 일들이 프렌즈처럼 항상 이렇게 밝고 유쾌하고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상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아름다운 상상에 이렇게 소금을 뿌리자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현실적인 그런 현실감이 떨어진 이야기를 약간 현실감 있게 조금 아름답지만 현실감 있는 쪽으로 방향을 좀 돌리고자, 그런 쪽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상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프렌즈처럼 항상 이렇게 만나서 하루도 마감하면서 서로에게 있었던 일도 쉐어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자기 편도 들어주고 재밌게 파티도 하고 이런 에피소드들, 그런 걸 상상하고 계신가요? 물론 그런 일도 있죠. 있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그 친구들과 나의 시간이 항상 그렇게 맞지가 않아요. 그 친구들 보면 항상 커피숍에서 같이 만나죠. 그리고 항상 집에 같이 있어. 항상 거실에 같이 앉아 있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사는 친구들과 나의 휴일이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이제 불 다 꺼져 있고 아니면 다 자고 있다거나 아니면 집에 아무도 없다거나. 왜냐면 그 친구는 밤에 일하고 나는 낮에 일하니까. 아니면 나는 학생인데 그 친구는 맨날 일만 해. 아니면 난 일만 하는데 그 친구는 또 학생이야.
뭐 여러 가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여유롭고 뭐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이루어지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집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역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막 거실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나는 지금 방에서 끙끙끙 앓고 있어. 감기가 왔어.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막 뭐 음식하는 소리도 들리고 막 재밌게 깔깔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막 그래요.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고 집에 있어도 내가 뭐 방에서 혼자 뭐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가서 아 너무 아파 이러고 거실에서 한 바퀴 돌고 들어오면 are you okay? 이러면서 걱정은 해주겠죠. 물론 그 사람들도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방 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문 열고 일부러 너 뭐해?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서로 간섭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외국 친구들의 그런 성향을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 외로움도 있고 소외감도 느끼실 수 있는데 이런 외로움과 소외감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들께서 그 하우스메이트,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정말 베스트 프렌드 아니면은 혹은 가족처럼 왜냐면 한 집에 사니까 그렇게 느끼고 기대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렌트비를 같이 내고 돈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서로 같이 사는 거지. 그리고 주방을 쉐어하고 뭐 거실을 쉐어하고 뭐 그 정도의 기준인 거지. 그거를 너무 가깝게 생각해서 아 우린 한 집에 사니까 우린 가족이야. 모든 걸 다 함께 공유해야 돼. 뭐 요런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오는 실망감도 많이 크고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외로움이나 소외감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는 일단 뭐 하우스메이트와 친한 건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 적정선의 거리를 두고 이 친구들은 렌트비를 같이 내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 그 중에서 코드가 맞으면 정말로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친구를 만났고 같이 살다가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집만 쉐어하는 거예요. 남이지만 그냥 집을 쉐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뭐 가족으로서 친한 친구로서 기대감을 그들에게 갖지 말 것.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상상을 조금 깨는 발언이라서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제가 겪은 현실은 그랬어요. 여러분들께서 아름답게 상상하실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한국인의 정.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집에 들어가고 새로운 친구들, 하우스메이트들을 만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잘 지내고 싶잖아요. 같이 살고 이제 부딪힐 일도 많을 텐데 혹은 부딪힐 일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아예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단기로 한 2주 정도 있었던 집이 있었는데 바로 옆방에 사는 애를 소리만 들었지 한 번도 둘이 만난 적이 없어요. 너무 그런가요? 그런데 진짜 시간이 안 맞았어. 한 번도. 아, 거실에서 한 번 하이 했나? 아무튼 근데 내가 나가는 길이어서 아무튼 얘기를 또 못했고 뭐 단기여서 뭐 그랬던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무튼 한국인의 정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한국인들은 뭔가 이렇게 퍼줘. 자꾸. 그리고 또 일단 친해지고 싶으니까 뭐 또 잘해주고 싶기도 하고 뭔가 나는 좀 너그러운 사람이다 이런 걸 어필하고 싶기도 하고 일단 한국인들은 좀 잘 퍼주잖아요. 막 음식 같이 해놓으면 너도 먹어라. 너 저녁 먹었냐. 이리 와서 같이 먹자.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거 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랑 같이 살고 있는 하우스메이트도 뭐 항상 만들면은 막 저한테 먹어보라 그러고 이거 너 거라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외국인들 친구들 입장에서는 너 최고라고 너가 진짜 너무 너그럽고 정말 착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급친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좋게 끝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내가 사놨던 우유가 이미 따져 있어. 아니면은 내 서랍을 열었는데 내 계란이 없네. 분명히 2개가 남아있었는데 계란이 없네. 내가 먹었나? 이러고 다음날 지나갔어요. 그래서 계란을 새로 사놨지. 그런데 또 2개가 비네. 그 우유를 먹다 보니까 나 혼자 먹는데 왜 이렇게 빨리 비지?
뭐 요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나 우유가 없는데 너 한 번만 빌려줘 라고 했을 때 그래 써. 이건 괜찮아. 써. 이렇게 했던 여러 번의 상황들이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얘 거는 그냥 써도 되는 거.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기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의 것은 모두의 것. 그래서 냉장고를 열었을 때 내 거가 분명히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겠죠. 같이 쓰다 보면 냉장고를 이렇게 나눠서 쓰니까. 그럼 내 거에 있는 거는 나만 써야 되는 건데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는. 근데 그렇다고 또 쪼잔하게 가가지고 너 내 계란 먹었지. 너 내 우유 먹었지. 이렇게 하기가 처음에 이렇게 퍼졌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은 저 쪼잔하게 우유 갖고 쪼잔하게 계란 갖고 막 그러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문화상 파티를 가거나 어디 딴 데를 가거나 아니면 뭔가 돈을 써야 될 때 뭔가 같이 했어. 그러면 이게 딱 인당으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부담을 주기도 싫고 내가 부담 갖기도 싫고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저는 그런 문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로 부담 주는 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멀리 봤을 때 그 친구랑 여러 가지를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제 앞으로는 더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돈 문제 아니면 뭐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유 관련해서 깨끗하게 된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정말 친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더 자연스럽고 더 부담스럽지 않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건 주고 아닌 건 아닌 거다.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서운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당연히 내 건 내가 쓰는 건데 라는 그런 개인적인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분명히 존중을 해줄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 못하고 그거 쪼잔하게 그러냐? 라는 친구가 있다면 제가 봤을 땐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상상 중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우스메이트를 내가 좋은 사람들로 고르면 되겠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딱 여기 왔어. 그래서 집을 고를 때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그 집에는 이미 뭐 몇 명이 다 살고 있겠죠.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갔어. 그러면 그때 가서 보면 되겠네. 하지만 그 지금 방을 나갈 주인만을 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방이 세 개가 있어요. 한 명이 나가죠. 그러면은 그 한 명이 방을 보여줄 거 아니야. 내 방은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방에 네가 이렇게 쓰면 돼. 여긴 주방이고 거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명 친구들이 그 집에 있느냐?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 옛날에 집을 보러 갔을 때 뭐 다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저녁에 가서 다 거실에 이렇게 둘러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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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이게 얘가 더러운 사람인지, 설거지는 제대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남의 걸 막 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친구랑 맨날 파티하는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첫 인상으로는 절대 평가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 친구들도 저를 평가하기 어려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고를 때 하우스메이트도 고른다? 내가 하우스메이트를 고른다? 이거는 약간 조금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제가 이제 집을 주체적으로 렌트를 하고자 사람을 구하는 경우에도 고를 수는 있겠죠. 나 지금 집 구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집을 렌트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전 더 불안한 게 이 사람이 렌트비는 잘 낼까? 그것도 일단 불안하고 이 사람 너무 더러우면 어떡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야, 너 좀 더러워? 아니면 너 청소는 좀 잘해? 왜 이렇게 물어보는 나 깨끗해. 언제나 막 자신감 넘치겠죠? 하지만 그거는 살아보고 날 일이잖아요. 뭐 대충 분위기를 이렇게 어림잡아서 얘는 좀 활달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얘는 좀 조용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는 알 수 있겠지만 뭐 저녁에 맨날 친구를 데려와서 재운다거나 아니면 밥 먹고 나면 꼭 설거지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밤에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전화통화를 맨날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디테일한 상황들은 저희가 읽기가 힘들죠. 그래서 하우스메이트를 고른다?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쉽지만.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 유난히 규칙이 많았었던 그런 집이 있었어요. 어, 뭐 청소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 뭐 이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제가 지금 사는 집에는 없거든요. 근데 별로 그렇게 문제는 안 돼요. 서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편이라서 서로 이렇게 지켜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규칙 그거는 뭐 있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규칙이 있었어요. 빨래하는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월요일만 빨래를 할 수 있고 옆방에는 화요일만 할 수 있고 위에는 수요일만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 집에 5명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규칙이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순서가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빨래가 어떤 날 이렇게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적게 나올 때도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만약에 내가 월요일날 빨래를 했는데 그 다음날 뭔가 일이 많아가지고 뭔가 많이 나왔어. 그럼 그거를 다 쟁여놓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냄새가 나겠죠? 근데 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돼. 그거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그 집에 건조대가 있었는데, 건조기가 있었는데, 그 건조기 쓰는 날도 정해져 있었어요. 쓰는 날이 아니고 쓰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내가 빨래를 하면은 그날 저녁에 쓸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전기세가 밤에 더 싸거든요. 그래서 밤에만 돌리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집이 거실 옆이었는데 거실 옆에 주방도 있고 저희 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맨날 건조기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윙윙 막 이렇게 이렇게 들렸어요. 밤에만 돌릴 수 있으니까. 그 규칙을 처음에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로 들어간 입장이어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고 제가 또 초반에 들어갔던 집이어서 제가 경험이 너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따라야겠는구나 뭐 이런 거였죠. 그리고 오븐이 있었는데 오븐을 못 쓰게 하더라고요. 물론 규칙이 있으면 너무나 좋죠. 지켜지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런 좀 엉터리 같은 그런 규칙들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맨날 월요일 내가 일을 하면은 세탁기도 못 돌리잖아요? 그럼 그냥 그거 지나고 일주일, 2주일 막 묵혀놨다가 돌리고 건조해야 되니까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건조가 안 되면 빨래에서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건조대 돌리려고 밤까지 막 이러고 있다가 건조대 돌리고 그 이후의 집들을 제가 알아볼 때는 어떻게 했냐면 너는 이 집에서 내가 꼭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항상. 이 집 구할 때도 그랬고 그 전집, 뭐 그 전전집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그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규칙들, 굉장히 그런 뭔가 디테일한 규칙들이 있었던 집은 아직 없었어요. 현재까지는. 근데 규칙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편의를 서로 조절을 하는 건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뭔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너무 규칙을 딱 이렇게 정해놓다 보니까 그 안에서 조금 내 집인데도 답답한 느낌? 이런 게 좀 들었다는 거? 예, 그런 거는 서로 좀 양심적으로 자율적으로 지키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들어온 게 있어. 그러면은 좀 치우시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그냥 냅둬. 별로 신경 안 쓰여. 아니면은 쓰레기통이 이렇게 꽉 차 있어. 그러면은 발을 갖다 버리시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은 나중에 할까? 이렇게 약간 미루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우리들도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나한테는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 쓰레기통이 반만 차도 갖다 버려야 된다 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꽉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은 여기다 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는 음식 하는데 여기다 놓으면 안 돼. 저기다 놔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죠. 그런 것들이 뭐 나라별로 다를 수도 있고요. 뭐 연령, 인종,
그리고 뭐 성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같이 지금 집에 사는 사람들이 각양각색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좀 약간 나에게 너무 어렵게 다가오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렇다. 그럼 여러분들 절대 참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랑 싸워라. 이건 아니에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싸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기준에서 약간 너무 나만 하는 것 같고 너무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참지 마시고 그렇다고 싸우지도 마시고 어느 정도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고 뭐 이제 이 사람들이 같은 멤버로 같이 살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 서로 존중을 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부딪히지 않고 혼자 꿍꿍 앓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절대 건강한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막 이렇게 화내는 것도 방법이 아니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다. 쓰레기통이 내가 그동안에 계속 치워왔는데 이제는 먼저 본 사람들이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변화가 돼요. 바뀌어요. 그 사람들도 이제 나랑 같이 살고 뭐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또 반대로 내가 배우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 사람들도 생각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의 결과는 뭐 간단하게 두 가지죠. 지켜져서 계속 행복하게 살거나 아니면 안 지켜져서 내가 떠나거나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야기하세요. 저도 전에 안 좋았던 집 뭔가 불만이 좀 있었던 집이었는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뒤 집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그렇듯이 본인에게 맞는 집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집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같은 집일지언정 내가 달라지면 또 다른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꼭 겪으셔서 좀 약간 현명하게 대처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중요한 얘기를 하나 안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맨 뒤에 넣었어요. 낯선 사람과 거실, 부엌을 공유하고 돈도 같이 꼬박꼬박 내야 되고 빌도 내야 되고 그런 뭔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많이 친하지도 않은 사람과 공유해야 되는 게 하우스 쉐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같이 사는 하우스메이트에게 어떤 친구일까요? 내가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요? 아니면 쟤는 진짜 너무 같이 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제 뒤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좀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남을 평가하는 데는 굉장히 좀 노련합니다. 쟤는 이래, 쟤는 저래. 아주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어. 쟤는 왜? 이거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술 먹고 진상을 부리지? 왜 이렇게 친구를 데려오지? 왜 설거지를 안 하지? 왜 내 물건을 마음대로 쓰지? 쟤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왜 안 씻지? 왜 저렇게 더럽지? 뭐 여러 가지 하우스메이트들의 그런 상황들 굉장히 잘 관찰을 합니다. 판단도 빠르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에 대한 판단은 좀 약간 미숙한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아니면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상한 사람이 과연 저나 여러분들은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하다못해 가족과 함께 살아도 부부가 같이 살아도 불편한 게 한 집 살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생판 모르는 말도 잘 안 통하는 그런 문화도 다른 그런 외국 친구들과 짧게는 뭐 몇 주, 길게는 몇 달, 뭐 더 길게는 몇 년을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그 친구들, 같이 사는 친구들이 정말 좀 불합리하다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조율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그걸 하기에 앞서서 스스로를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진 않았나, 내가 너무 더럽게 쓰진 않았나, 괜찮아 괜찮아 했던 것들이 남들이 불편하진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쉐어를 하고 계시고 외국인 친구와 불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지금 살고 계신 집에 불만사항이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 사람들 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건가? 아니면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건가? 뭐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돌아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아, 쓰레기통 내가 맨날 비워, 이런 거다 그러면은 당연히 얘기를 하셔야죠. 저는 그동안 집을 많이 옮겼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부딪히고 불화도 있었고 행복했던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많이 배웠죠. 서로 존중하는 법,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이제 서로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다행히 예전보다는 그런 다른 문화, 다른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졌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해 안 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좀 예전보다는 좀 경험치가 올랐다거나 할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외국인 친구와 같이 살면서 불편한 그런 상황들에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되 너무 문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그냥 사람 사는 형태다. 어딜 가든 불편할 거예요. 나 혼자 살지 않는 이상. 왜 우리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습니까? 나도 혼자 살고 싶어요. 혼자 살면 얼마나 좋아.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지.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금 서로 너그럽게 이해하면서 같이 살아가시고 또 좋은 추억도 반대로 많이 만드셔서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우스메이트, 하우스 쉐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상상에 아주 살짝 현실감을 넣어봤습니다. 같이 사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불화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불편한 점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저의 이런 영상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같이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